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한국 역사와 예술의 새벽을 향한 여정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뭘로 보이세요? 그냥 평범한 돌멩이 같나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거든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디딘 구석기 시대입니다. 사냥하고 열매를 따면서 오직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그 시절. 바로 거기서 인류 최초의 창의성이 슬쩍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먹도끼. 이게 그냥 깨진 돌 조각이 아니에요. 뭐랄까,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 같은 거였죠. 이걸로 자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사냥감을 손질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연물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바꾼 첫 번째 증거라는 점입니다. 디자인의 시작인 셈이죠. 도구 하나에서 시작한 인류가 이제는 정착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맨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 과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찾아보시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게도 세 가지 혁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땅을 파서 움집을 지었어요. 이건 그냥 비바람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라나는 공간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 이게 진짜 대단한 발명품인데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바늘과 가락바퀴로 옷을 지어 입었죠.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드디어 마을, 즉 공동체의 단단한 기초가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하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유물들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을지도 모를 저 조갑이 얼굴,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과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빚어낸 여인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예술 감각이 바로 여기서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인류는 돌을 넘어 금속을 다루는 새로운 시대로 점프합니다. 청동이라는 이신 소재는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계급이 나뉘고 예술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이 두 개의 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뭉툭한 비파형 동검에서 오른쪽에 날렵한 세형 동검으로 바뀐 것, 이게 그냥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건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세련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청동기 시대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농업, 의례, 예술 같은 분야가 확 커졌죠. 농사를 짓기 위한 반달돌칼이 있는가 하면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동거울도 등장합니다. 이 청동거울은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귀해서 이걸 가졌다는 것 자체가 곧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즉 권력을 의미했죠. 그리고 마침내 바위 위에 자신들의 세계관을 새긴 거대한 암각화까지 나타납니다.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나뉘고 사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이죠. 강화도에 있는 이 거대한 돌무덤은 당대 지배자의 무덤인데요. 이 큰 돌을 옮기고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이건 강력한 권력과 체계적인 사회 조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로 들어섭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고 복잡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아주 정교한 언어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구려 왕의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긴 그냥 시신을 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왕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신성한 동물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였어요. 동쪽은 청룡이 지킵니다. 해가 뜨는 방향,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죠. 봄의 기운처럼 힘차게 뻗어나가는 청룡의 모습에서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쪽은 용맹한 백호의 자리입니다. 가을의 기운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키는 힘을 상징하죠. 그 날카로운 눈빛은 어떤 악한 기운도 물리칠 것만 같습니다. 남쪽은 활활 타오르는 불사조, 주작이 지킵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의 태양처럼 왕국의 끝없는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은 뱀과 거북이 합쳐진 현무가 지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이렇게 무덤 안에 사계절과 우주의 질서를 완벽하게 담아서 왕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던 겁니다. 이번엔 백제 예술원을 만나볼까요? 와, 바로 이 금동대 향로입니다. 이건 정말 백제 예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작은 향로 하나에 용과 봉황은 물론이고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 즉 도교와 불교가 어우러진 완벽한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그 섬세함과 상상력은 정말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압도하죠. 마지막으로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천마도입니다. 이 신비로운 흰 말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 머나만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신성한 운송수단, 영혼의 안내자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주목도끼에서 시작해서 신들이 사는 우주에까지 이르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그 평범했던 돌멩이가 한 민족의 정신과 예술 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유물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